로스앤젤레스에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반대 시위가 뉴욕과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론의 예상대로 로스앤젤레스의 주방위군 투입에 이어 최종 예부대인 해병대를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 와이스톤 가정집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케이블 타이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해 부모와 아이들을 묶고 현금과 보석,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 도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자녀 양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로스앤젤레스에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 반대 시위가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9일 맨해튼 트럼프 타워 주변에는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이민은 범죄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등의 구호를 외치다 24명이 연행됐습니다. 이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폭력과 무법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촉발된 시위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뉴욕시에서 그와 같은 시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트럼프가 LA의 주 방위군을 불법적으로 파견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체포를 지지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뉴욕에서도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위대는 또 트럼프는 미국의 시민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전국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조지아주 애틀랜타, 콜로라도주 덴버, 워싱턴주 시애틀 등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군대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언론의 예상대로 로스앤젤레스의 주방위군 투입에 이어 최종 예부대인 해병대를 파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칫 과격 진압 등으로 사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 북부사령부는 주말 동안 경계 상태에 있던 해병대 보병대대를 활성화했다. 제1해병사단사나 제7해병연대, 제2대대의 해병대원 약 700명이 LA 지역 기존 병력과 함께 인력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부사령부는 태스크포스 51이 미국군의 북부비상지휘소라고 소개하고 이 지휘소가 국토방어 및 안보작전에서 민간당국 및 국방부와 협력, 병력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주정부 요청 없이 주방위군이나 연방병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태스크포스 51의 해병대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부터 LA 일부 히스패닉 집단 거주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시위가 격화되자 이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주방위군 2천여 명을 투입했으며 해병대까지 추가로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대미 투자 촉진 전람회에서 해병대를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즉답을 회피했으나 군에서 해병대 투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LA에 해병대를 파견한 것에 대해 시위대와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 와이스톤 가정집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케이블 타이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해 부모와 아이들을 묶고 현금, 보석,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 도주했습니다. 9일 오전 9시경 퀸즈 와이스톤 154스트릿과 12애비뉴에 위치한 가정집에 2명의 절도범들이 권총을 겨누며 집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절도범들은 이 가정이 출근 및 아이들의 등교를 준비하던 중 침입했다고 뉴욕시경은 말했습니다.
용의자들은 4인 가족을 지하로 내려가게 만든 뒤 케이블 타이와 덕트 테이프를 이용해 부부와 2명의 아이들을 묶었습니다. 이들이 묶인 동안 용의자들은 1만 5천 달러 상당의 현금과 보석을 털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까지 훔쳐 도주했습니다. 자동차는 1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덕트 테이프로 묶인 채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몇 분 내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아마존 조끼를 입은 채 아마존 배달원을 위장해 가정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감세 법안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자녀 양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는 부모 모두가 합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다면 자녀의 세제 혜택을 금지, 약 450만 명 이상이 자녀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법안은 이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돼 있으며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 한 명당 2,000달러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은 자녀 한 명당 1,700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 중 단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 세금 환급은 물론 자녀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이들 가정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브루킹스 연구소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가정이 4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추후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및 아동건강보험 혜택 박탈도 추진, 부모 모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이상 미국 생활은 사실상 힘들게 됐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지난 7일 토요일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프라미스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의 제8회 정기연주회를 마쳤습니다. 이날 정기연주회는 그레이스 맥 뉴욕주 연방 하원의원과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의 축사로 시작됐습니다. 두 의원은 합창단에 감사장을 전달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레이스 맥 의원은 축사에서 1년 동안 흘린 땀과 노력, 열정이 오늘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며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작년 백악관 방문이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덧붙였습니다. 론김 의원도 합창단이 한인사회를 대표해 한국을 알리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1년간 개근한 단원들에게 론김 의원상을 수여해 격려를 보냈습니다.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은 다음 날인 6월 8일 베이사이드 26학군이 주최한 페스티벌에도 특별 초청돼 무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의사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9일 불치병 등으로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 조력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명 이상의 의사로부터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는 의사에게 약물을 요청해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가 조력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망으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성인 2명이 증인을 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의사는 해당 환자의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 초 주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상원 문턱도 넘으면서 뉴욕주는 미 전역에서 12번째로 조력사를 합법화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다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할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한편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과 가톨릭 등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적인 목소리도 거셌습니다. 조력사 허용을 반대해 온 뉴욕주 가톨릭 협의회 측은 해당 법안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면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판사가 자기 아들이 졸업식에서 대표 연설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뉴욕주 사법위원회는 나소 카운티 롱비치 시법원의 코리 클라인 판사가 판사의 직위를 남용한 혐의로 지난 2월 20일 고발된 사건과 관련 징계를 내렸으며 클라인 판사도 이 징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사법위원회는 클라인 판사가 지난해 4월 이 학교 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아들이 수석 졸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이사회에 폭언을 퍼부었고 교육청 변호사가 이를 말리려 하자 계속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교 이사회 이사들이 클라인 판사의 비이성적 행동을 멈추려고 했지만 판사는 욕설을 계속 퍼부었고 결국 이사회 측이 마이크를 꺼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클라인 판사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부르는 학교 측에 대해 나는 판사이지 변호사가 아니다. 판사라고 부르라고 요구했고 내 아들이 왜 수석 졸업생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고 항의하며 소리쳤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인 판사는 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차량이 압류될 위기에 처하자 롱비치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차량의 작동을 막는 장치를 설치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주 사법위원회는 클라인 판사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으나 지난 2015년 1월 1일 롱비치시 판사가 된 클라인 판사는 오는 203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에 맞춰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에이브럼스 탱크 28대, 스트라이커 및 브래들리 전투 차량 각각 28대 등 수십 대의 군 장비와 군인 약 6,700명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열병식 예산은 약 4,5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일부 기존 군 예산이 삭감돼 이 행사에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공무원들의 행진으로 인한 도로 손상 우려에 대해 육군은 복구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당초 군인과 민간인 300명이 참석하는 소박한 소규모 기념 행사를 계획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규모 행사로 확대됐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는 내달 14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백악관 남쪽에서 시작해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념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현역 군인뿐 아니라 퇴역 군인과 상해용사 등도 초청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체자 시위 진압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개인적으로는 전국적 정치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어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60일간 연방군으로 전환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은 대통령과 연방정부가 권한을 남용한 불법적 조치이므로 이 명령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안 판결에 앞서 이 명령의 효력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포와 테러를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주에 소속된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위기이자 공화국의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는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권위주의로 향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도 이민자들의 침공도 없고 내란도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혼란과 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국방부가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최정 예부대인 해병대를 투입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해병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전쟁에서 명예롭게 복무해온 영웅들이며 독재적인 대통령이 그들에게 자국민에 맞서도록 하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본보기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LA의 불법 체류 단속 항의 시위에 전격적으로 군을 투입함에 따라 전 국민의 관심이 LA와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자신의 체급을 트럼프급으로 끌어올리는 천재일루의 기회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즉 트럼프 대 뉴섬의 맞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뉴섬은 자연스럽게 대체 불가능한 민주당 대권주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고 북한의 총기와 탄약 등 무기를 밀수출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어제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검찰은 LA 인근 온타리오거주 42세 중국인 불법 체류 남성 셔화웬 씨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상 외국 정부를 위한 불법 에이전트 역할을 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셔화웬은 지난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중국의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를 만나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샹화웨는 지난 2022년 북한 관리 2명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선한 뒤 이들로부터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 등을 구입,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샹화웨는 2023년 LA 롱비치항에서 총기와 탄약, 첨단 기술 무기 등을 무려 3대의 컨테이너에 실어 중국을 거쳐 북한에 보냈으며 북한이 최종 목적지임을 숨기기 위해 선적 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3년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총기류를 구입한 뒤 이를 차량으로 캘리포니아로 운송하고 배에 실어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샹화웨는 2023년 12월에도 롱비치항에서 홍콩으로 무기를 실어 보내면서 이를 냉장고로 위장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화물은 홍콩을 거쳐 북한 남포항으로 운송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4년 9월에도 9mm 포탄 6만 발을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려고 했고 화학무기 탐지 장치와 불법 송수신 장치 등을 적발할 수 있는 휴대용 브로드밴드 25 등을 수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민간 항공기용 엔진과 드론 및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열감지 영상 시스템 등 정찰 장비를 구입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은 샹화웨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입 비용 등으로 약 200만 달러를 송금받았으며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이후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지난달 소비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3.2%로 지난 4월 조사 때의 3.6%보다 낮아졌습니다. 또 3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3%로 4월의 3.2%보다 하락했고 5년 뒤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2.6%로 4월 2.7%에서 소폭 내려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지난달 10일 미중이 제네바 회담을 통해 향후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합의하자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덜게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달 조사에서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1년 내 실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4월보다 0.5%포인트 감소했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가능성만 소폭 늘어났습니다. 또 1년 내 실업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도 약간 줄었지만 12개월 평균보다는 높아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도 회복됐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 불안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1년 뒤 가계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도 소폭 줄었고 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졌다는 답변도 감소했으며 향후 3개월 동안 최소한의 부채 상환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올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와 반비례해서 12개월 내 미국 기업의 주가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상승하는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취임 뒤 불확실성 증대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값이 폭등하자 JP모건, 모건 스탠리 등 월가 금융기관들이 금거래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1분기에 12개 금융기관이 금거래로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분기 실적으로는 5년 만의 최대치이며 10년 중 두 번째로 큰 수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분기별 평균 수익과 비교하면 약 2배에 달하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금거래 수익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으로 금도 관세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내 금 가격이 폭등했고 외국에서 금을 구입해서 미국으로 들여오기만 하면 높은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1분기 동안 금 선물 거래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 67 메트릭 톤의 금을 미국으로 들여왔으며 이는 시장 가격으로 약 70억 달러어치의 금입니다. 또 귀금속 거래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행사하는 JP모건도 2월 선물 계약을 청산하기 위해 40억 달러 상당의 금을 실물로 인도했으며 이는 역대 가장 큰 거래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 같은 차익 거래는 지난 4월 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학자융 자금 상환 연체가 급등하면서 벌써 320만 명의 신용 점수가 100점 이상 대폭락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연체자들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가 내년 하반기부터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투자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강화를 위해 펜실베이니아에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스트리밍 서비스와 CNN을 중심으로 하는 케이블 방송 사업으로 내년 중반까지 회사를 분할해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합계 출산율은 1.63으로 세계 최저인 대한민국 0.75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1930년대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시리 음성 비서의 무단 활성화로 인해 수년 전에 제기돼 계속 진행된 집단 소송에서 9,5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해당 기기 사용자들에게 금전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스트코가 회원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는 계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스캔앤고로 알려진 무인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 철도 노선으로 알려졌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러시아 모스크바와 북한 평양 간 직통 철도가 오는 17일부터 운행을 재개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